한번 그림으로 먼저 체크를 해볼게. 이렇게 원이 있고요. 여기 대각이 있고요. 여기를 C라고 부르고 이렇게 돼서 A, B, C라고 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름을 지나가고 있대요. 그리고 여기서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여기를 D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AB의 길이가 8. 이건 지름이죠. 지름이 8이란 얘기고 BD의 길이가 6이라고 되었고요. 그 다음에 BD랑 CD는 수직이다. 네, 표현 다 했습니다. 이랬을 때 AC 대 CD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AC의 CD, AC의 CD.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요렇게가 지름이면 지름의 원주각 우리가 얼마라고 했죠? 90도라고 했죠? 그래서 저기를 먼저 90도라고 하나 잡습니다. 하나를 잡고 그 다음에 AC.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직선이구나, 현이구나. 현이니까 요 AC의 길이 대 CD. 요 길이를 찾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지. 여기서 얘가 접선이잖아. 그러면은 요각을 내가 알파라고 부를게. 그럼 요렇게 들어갔으니까 요각이 얼마예요? 알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ACB를 내가 요렇게 세워볼게. 여기를 알파, AC 90도, B 요렇게 서 있죠. 그리고 지름의 길이를 8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CDB도 옆에다 세워볼게. 이렇게 CDB도 세우면 요 각이 알파라는 거 확인했죠. 여기가 90도죠. 괜찮아? 그리고 여기서 알려준 건 요 길이를 6이라고 알려줬어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삼각형 ACB랑 삼각형 CDB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닮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알파의 90도라고 했으니까. 괜찮습니까? 이건 AA 닮음이 되겠다라고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놓으니까 닮음이니까 8대 BC, 8대 BC는 BC 대 6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BC 대 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BC의 제곱이 6, 8에 48. 그럼 BC는 4루트 3이라고 하는 길이값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4루트 3, 여기를 4루트 3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율값이 이 비율값이고 이 비율값이 이 비율값이겠죠? 어차피 닮음이니까 어디에 비율값을 가져오더라도 다 똑같기 때문에 문제에서 AC, CD를 물어봐도 8대 4루트 3입니다 라고 답해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2대 루트 3이다 라고 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길이값이 같으니까. 이렇게 하나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번호 80, 96번 가보겠습니다. 자, 성범이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산책로를 일정한 속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 모양을 요 방향으로 가고 있대요.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가는데 4분 걸렸대. B에서 C까지 이렇게 가는데 4분이 걸렸다고 할 때 C에서 D 지점을 지나
A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C에서 D를 지나 A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95도랑 47도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몇 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 38도라는 거는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네. 우리가 원주각이 뭐랑 비례한다 그랬어요? 호. 원주각은 호. 괜찮습니까? 지금 38도라는 원주각은 BC라는 호의 원주각인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비례식이 38도는 호 BC. 근데 이 녀석은 4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대. 그랬을 때 C에서 A까지는 원주각을 얼마라고 생각하는 거야? 95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95도에 해당되는 CA의 호는 몇 분이겠습니까? 이렇게 비례식으로 하나 세우면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38도가 BC니까 95도가 CA니까 요렇게 그러면은 CA라는 길이는 38, 95, BC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나? 맞아. 19. 네, 2분의 5네. 2분의 5.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CA는 BC의 2분의 5죠. 그래요? 2분의 5가 4분 동안 간 거잖아. 그래서 2분의 5에 곱하기 4분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몇 분이 걸린다는 거야? 10분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례식 오랜만에 써보니까 헷갈리네. 자, 72쪽에 17번. 자, 72쪽에 17번 가보겠습니다. 72쪽에 17번 어떤 문제인가? 자,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두 삼각형 ABC와 ABD가 원에 내접하고 원에 A, B, C, A, B, C 그 다음에 A, B, D ABD가 원에 내접하고 점 E는 AD와 교점입니다. AB와 AC가 10일 때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E는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DE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삼각형 ABC의 입장에서 보면 이등변이니까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겠죠. 값이 같겠죠. 그리고 호 AB의 입장에서 보면 원주각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점을 하나 찍을 수 있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점까지 찍어 봤습니다. 같이 공유하고 있죠, 이건. 이게 당연히 이렇게 알파라고 생각을 하면 A, B, E 삼각형은 알파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A, B, D는 얘는 알파점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닮음이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알파라는 걸 생각 못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점이고 10이고 6,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각도를 맞춰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를 A라는 점 알파라고 잡으면 점이 여기 찍혀야 되니까 여기 D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D라는 점으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잡으면
AB를 10 이렇게 놓은 거죠. 그러고 AD가 6 더하기 X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대 6이 6 더하기 X 대 10이다 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대 6이 6 더하기 X 대 10이다. 이렇게 해서 100은 66에 36 더하기 6X. 그래서 6X가 64. 그래서 X는 6분의 64는 3분의 32.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값은 3분의 30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닮음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니까 좀 찾아야 되겠죠. 저 A값은 당연히 공유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설명이 없더라도 저 각을 찾을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원주가 이렇게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82쪽. 자, 오늘은 통계 파트 다 끝낼 거예요.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대표값 써 있죠. 대표값. 이게 뭐냐면 자료 분석하는 하나의 툴입니다. 자료를 분석하는. 그래서 자료라는 게 먼저 나오는데 요게 하나가 아니라 많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의 수학 시험 점수, 여러분들 한 반의 수학 점수 혹은 한 학년의 수학 시험 점수, 그 각각의 점수는 자료가 되겠죠. 근데 그게 적어도 100개, 200개 정도는 쌓여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3년치를 모으면은 엄청난 양의 자료가 생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특정해서 하나랜다. 여러 개의 자료를 대표하는 하나의 값, 이거를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중간고사 수학 점수라고 해볼게. 여러분들 중학교에 중간고사 시험 점수 그러면 일단 적어도 한 200~300개씩 쌓여 있겠죠. 그래요? 그 녀석을 대표하는 하나의 값을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대표값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평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평균. 그 다음에 최빈. 그 다음에 중앙 등등이 쓰입니다. 더 있어요. 하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3개 정도만 배워요. 그래서 평균을 대표값으로 말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주 가끔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쓰기도 합니다. 평균은 뭔지 알죠? 평균은 여러분들이 늘 쓰던 거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다 더해가지고 그 자료의 개수로 나눈 거. 그럼 최빈값은 뭐냐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을 우리가 대표값으로 쓰겠다. 그럼 여기가 이런 거야. 100 이렇게 나오면 평균이라고 말하면 한 50 근처에 나오겠지. 평균이라고 말하면. 근데 가장 많이 등장한 건 1이죠. 그러면 이거 전체적인 자료를 대표하는 하나의 숫자를 내보낼 때 평균이라고 말해버리면 조금 안 맞아. 그래요? 한 명은 100이고 나머지 10명이 1점이야. 평균을 치면 50 근처에 나와 있어. 그래서 대표값으로 50이라는 숫자를 쓰면 뭔가 이 자료들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조금 왜곡되어 있겠죠. 그럴 때에는 최빈값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빈값으로 1이라고 말하면 1이 정말 많이 등장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최빈값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에는 평균보다는 최빈값을 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중앙값은 뭐냐면은 그 자료들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일렬로 쭉 세웁니다. 일렬로. 1, 1, 2, 2, 3, 3, 3, 7, 9, 12. 이렇게 모든 자료들을 숫자대로 쭉 세워.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녀석. 한가운데 있는 녀석.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짝수잖아.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랑 6개 요 사이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즉 요때의 평균이겠죠. 만약에 홀수면 쉽죠. 홀수면 만약에 1, 1, 2, 2, 3, 3, 5, 5, 7 이렇게 써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얘가 가운데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중앙값이라고 말합니다. 홀수일 때는 편해. 그냥 딱 걔가 중앙이니까. 짝수일 때는 그 가운데 있는 녀석의 평균을 말한다. 그러니까 중앙값은 뭔가 자료가 짝수일 때 잘 안 쓰겠죠. 홀수일 때 좀 많이 쓰는 대표값이다 라고 생각해. 근데 짝수일 때 아예 못 쓰는 건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대표값이 뭐라고요? 모든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값이야. 근데 상황에 따라서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기도 하고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쓰기도 하고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건 자료를 분석하는 하나의 툴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값의 종류, 평균, 중앙값, 최빈값 다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문제 1번 가볼게. 자, 문제 1번. 오른쪽 줄기, 줄기. 초등학교 때 줄기 배웠습니까? 줄기, 잎. 이렇게, 잎이 왜 이렇게 써 있어? 네, 잎. 이렇게 쓰고요. 이거를 해석하는 걸 위에 써줬어요. 0-5를 5분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이쪽은 10단이고 이쪽은 분단이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0, 5면 5분, 0, 6이면 6분, 1, 0이면 10분, 1, 3이면 13분, 13분, 17분, 21분, 22분, 24분, 28분 이렇게 해서 모든 자료를 다 파악했어요. 됐습니까? 이랬을 때 이 자료의 평균, 중앙, 최빈값을 각각 구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파트입니다. 계산 엄청 시켜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평균부터 가보자. 평균은 5분, 6분, 10분, 13분, 13분, 17분, 21분, 22분, 24분, 28분 총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명의 시간을 싹 다 더해서 그 개수만큼 나누면 되겠죠. 괜찮아요? 이게 평균 구하는 거잖아. 아무도 안 도와줄 거지? 외롭구만. 힘들었다. 자, 159를 1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15.9분. 괜찮습니까? 그래서 평균은 얼마? 15.9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최빈값. 자, 보면은 최빈값은 이렇게 두 개 더블링으로 나온 게 요 녀석이죠. 그래서 최빈값은 13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앙값은 지금 얘가 10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째랑 6번째 이렇게 이 둘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과 17의 평균은 얼마예요? 15. 그래서 중앙은 15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나만 할 수 없지. 자, 네, 11-1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2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2번 가볼게요. 다음 표는 5명의 몸무게를 조사한 것입니다. 몸무게 평균이 49라고 할 때 학생 B의 몸무게를 구하겠습니다. A가 B를 X라고 놓게.
스탠다드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x를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걸 다 더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49라고 하는 녀석은 5분의 나머지의 총합이야. 그래서 39랑 이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안 도와줄 거지? 91. 이렇게 더하면은 136, 7. 이렇게 더하면은 202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202 더하기 x가 49가 돼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95, 45, 54, 20 최종 토탈 합이 245가 돼야 되니까 x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3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일반적인 풀이고 우리가 조금만 센스가 있으면 우리가 어차피 다 배우는 과정이야. 삼포도에서 배우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 편차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편차라는 개념은 자료에서 평균을 뺀 거야. 자료에서 평균을 뺀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편차라고 부른다고. 어차피 배울 거니까 미리 땡겨 쓰는 거야. 그럼 편차를 A의 편차는 얼마예요? 지금 A의 자료값이 얼마야? 39. 근데 평균이 얼마래? 49래. 그러면 A의 편차는 얼마게?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자료에서 평균을 뺄 거니까 39에서 49를 뺄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B의 편차는 아직 몰라. 그리고 C의 편차는 얼마? 플러스 3이겠죠. 그리고 D의 편차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확인됐어? 그리고 마지막 2의 편차가 얼마예요? 16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편차의 합은 언제나 0이야. 편차의 합은. 그래서 B의 편차를 눈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6이라고. 그래서 평균에서 마이너스 6만큼 빠져있는 숫자입니다. 라고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평균을 알려주고 이빨 빠진 자료에서 그 값을 찾는 건 편차의 합은 0이다. 로 푸는 게 조금 빨라요. 됐습니까? 기억이 안 나면 오리지널하게 풀어야지. 오리지널하게. 하지만 이것보다는 편차의 합이 0이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이 개념은 오늘 배울 거야. 한 20분 있다가. 배울 내용이야. 미리 땡겨 쓰는 거야. 네. 어차피 시험은 이렇게 여기까지가 통으로 시험으로 나오니까. 네. 자, 네, 좋습니다. 2-1번 볼게요. 자, 최빈값이 4래. A가 얼마야? 4. 그만 찾았습니까? 이거를 순서대로 쫙 놨을 때 중앙값을 구하십시오. 얼마? 4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눈으로 자료 해석할 수 있는 거 괜찮죠? 네. 중앙값하고 최빈값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 필수 문제 3번 가볼게. 다음 자료는 연운의 반 학생 10명이 일주일 동안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 자료의 평균 중앙값은 각각 구하고 평균과 중앙값 사이에 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건 어느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까? 일단 중앙값 때문에 이 나와 있는 자료를 순서대로 일단 놔봐야 돼. 그치? 그러면은 가장 작은 게 얼마냐? 65.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73. 아, 헷갈려. 그 다음에 얼마예요? 75. 75. 그 다음에 80. 80 다음에 90. 90 다음에 92. 92 다음에 95. 95 다음에 100. 100 다음에 600.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픽을 치는 하나가 나와버리잖아. 그러면 평균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예시로 든 것처럼 1111111 100 평균은 50 근처에 나오지만 이 자료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우뚝 솟아가지고 픽을 친다면 평균은 어울리지 않다라고
라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도 문제에서 평균과 중앙값을 일단 구하래. 중앙값부터 구하자.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80과 90의 평균은 얼마? 85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앙값은 85. 평균. 네. 할까? 안 해도 되겠지. 해? 네가 해봐. 도와줘야 돼, 윤서가. 자,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35. 이렇게 더하면 208. 이렇게 더하면 283. 이렇게 더하면 363. 이렇게 더하면 453. 이렇게 더하면 545. 이렇게 더하면 640. 740에 1340. 그래서 평균은 1340을 1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134라는 평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대표할 수 있는 평균은 좀 아니죠. 그렇죠? 이 평균은 과반수를 채우지도 못하고 가장 큰 녀석의 근처도 안 가 있죠. 때문에 이럴 때에는 중앙값을 쓰겠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3-1번 시켜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만 그래도 연습을 시켜봐야 돼요. 자, 넘어가서 자, 이제는 삼포도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삼포도. 아까 우리가 자료들을 대표하는 거를 대표값 중에는 평균, 채빈, 중앙 등등이 있었다라고 했죠. 이제 이 자료들을 별량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별량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삼포도가 뭐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그 여러 개의 대표값들 중에서 이제 평균만 갖고 얘기를 해볼게. 평균이라는 대표값을 중심으로 자료들, 즉 별량들이 얼마만큼 퍼져 있나를 보여주는 거야. 퍼져져 있나.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삼포도라고 부릅니다. 퍼짐의 정도를 나타낸다. 삼포도라고 불러요. 그 핵심은 뭐야? 가운데를 뭐로 둔다고? 평균으로 두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런 거야. 잘 봐요. 지금 이렇게가 수학시험을 봤는데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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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이 되겠죠. 그럼 평균이 얼마예요? 100점이야. 그러면 이 100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별량들이 벌어짐의 정도를 삼포도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때 올백이잖아. 그럼 이게 벌어진 게 있어, 없어? 삼포도가 클까, 작을까? 작은 거야. 그럼 평균에 몰려 있을수록 삼포도는 작다고 부릅니다. 오케이? 근데 1점, 10점, 100점. 너무 큰가? 1점,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하면 평균이 3점이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얘는 3점에 가까운 애도 있고 벌어진 정도도 있죠. 그래서 이 벌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를 삼포도라고 하겠다. 삼포도에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대표값 안에 평균이 있고 중앙값이 있고 채빈값이 있고 삼포도라는 개념 안에 분산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다.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은 네. 그리고 삼포도가 크다 작다가 평균에 몰려져 있다 벌어져 있다로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자료를 뭐라고 부른다? 이제 별량이라고 부른다. 그럼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요 편차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입니다. 오케이? 이게 별량 빼기 평균이고 편차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편차의 합은 0이다 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차가 평균보다 크면 양수고,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 양수고, 별량이 평균보다 작으면 음수다. 당연한 얘기죠.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 양수고, 별량이 평균보다 작으면 음수다. 당연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 1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지연이네 동네에서 5가구의 자녀 수 A, B, C, D, E라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수의 편차를 기록한 거래. 편차. A의 편차가 1이고요. X고요. 2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입니다. 편차의 합은 언제나 얼마라고요? 0이라고. 그래서 X가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금방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네. 그러면 가로 2번. 5가구의 자녀수의 평균이 2라고 할 때, 자, 뭐 이제 기호 중에 하나인데 평균을 내가 스몰 m이라고 표현을 할게. 스몰 m이라고 쓰고 평균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네. 그래서 평균이 2일 때 B의 자녀수를 구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이라는 편차 어떻게 구했어요? 별량 마이너스 평균. 괜찮습니까? 그래서 B의 자녀수는 몇 명? 1명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네, 편차를 두고 별량을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편차를 구해낼 수도 있고, 어렵지 않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2번 풀어볼게요. 나왔어요. 자, 빨리 해볼게. 자, 1-2번. 다음 표가 뭘 의미한다고요? 몸무게와 편차를 의미한대. 그래서 희성, 민재, 항욱, 도진, 영민, 서우가 13, 16, 12, 14, 11B. 편차가, 여기가 중요해. 편차가 얼마래? 여기가 1이래. 그럼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별량에서 뭘 뺀 거야? 평균을 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 첫 번째 힌트를 보고 평균이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1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타겟으로 들어가 보자. 요 자리에 A 써 있죠? 자,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요? 별량 빼기 평균. 그래서 얼마 써 있어? 4. 그럼 A가 얼마? 4라는 거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B 밑에 마이너스 6 써 있죠? 자, 별량에서 평균을 뺐더니 마이너스 6이래. 그러면은 별량 얼마? 얼마를 빼야 마이너스 6이야? 6에서 11을 빼야 마이너스 6이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A, B가 4랑 6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겠다. 네,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86번에 86쪽 분산과 표준 편차의 별표 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 분산과 표준 편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자료 2개, 별량이 A랑 B 2개가 있어. 여러분들한테 대표값으로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어. 자, 평균 어떻게 구해요? 평균은 자료의 합을 그 개수로 나눴다. 이게 평균이지. 근데 이거는 뭐예요? 평균에 대한 정의인 거야. 선생님 왜 이걸 이렇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치? 두 자료가 있어요. 이 값을 더해서 그 개수만큼 나눈 걸 평균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좋아요. 자, 분산이라는 삼포도의 하나의 값인 거야. 삼포도 중에서 하나의 값을 분산이라고 해. 분산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료가 1이랑 3이라고 치자. 그럼 이 녀석의 평균은 얼마예요? 평균은 2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편차는 어떻게 되죠? 이 녀석의 편차는 얼마? 마이너스 1. 이 녀석의 편차는 얼마? 1이야. 편차를 갖고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왜? 합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차 제곱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편차는 합이 0이기 때문에 이 편차의 제곱을 만들어. 이쪽이 얼마예요? 1. 이쪽이 얼마야? 1. 그러면은 이 편차 제곱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야.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분산은 이 두 개를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분산이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편차를, 그러니까 일단 평균을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일일이 각각에다 편차들을 쭉 구해놔야 돼. 그리고 제곱들을 다 시켜놔. 그 자료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겠다. 그게 뭐라고요? 분산. 표준 편차는 진짜 쉬워. 이게 분산은 됐어. 머릿속에 있어야 돼. 분산이 뭐라고? 그렇지. 편차 제곱의 평균. 그렇게 외우고 있어야지 계산이 돼. 그럼 이제 또 하나의 삼포도로 표준 편차가 있는데 이 녀석은 루트 분산이야.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일단 분산을 구해야 돼. 왜?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저 표준 편차라는 거 왜 나온 거예요? 분산값이 너무 크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너무 크게 나오면 보기 안 좋으니까 그걸 그냥 표준 편차로 말을 합니다. 제곱을 가지고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분산이라는 건 어떤 숫자에 제곱을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크게 나올 때가 있어. 그게 너무 보기 안 좋대. 그래서 해석할 때 불편하대.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삼포도를 쓰기도 합니다. 표준 편차 대표적으로 어디 쓰이냐면은 여러분들 학생 기록부에 많이 쓰여요. 학생 기록부에 여러분의 성적이 딱 나오잖아. 원점수라고 부릅니다. 그 원점수랑 과목별 평균이 등장이 돼요. 내 원점수랑 과목별 평균이 딱 비교가 되겠지. 그 다음에 옆에 표준 편차를 써줘요. 그러면은 그 전체적인 느낌을 볼 수 있지. 이렇게 학년 중에 평균이 60인데 내 점수가 80이야. 그리고 벌어짐의 정도로 알려주는 표준 편차가 1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평균이 60인데 80점을 맞았네. 맞턱대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벌어짐의 정도가 13이다. 그러면은 이 정도에 벌려 있구나. 근데 만약에 평균이 60인데 내가 80이야. 근데 벌어짐의 정도로 표준 편차가 70, 40 이렇게 써 있어. 이 얘기는 이 평균이라는 거는 믿을 수 없는 값이구나. 왜? 평균을 기점으로 벌어짐이 40이면 그냥 잘하는 100점군하고 못하는 30점군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럼 80점이면 못하네 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근데 평균이 60인데 내가 80이야. 근데 표준 편차가 5야. 그러면 평균에 빽빽하게 몰려있구나. 60점에 완전히 다 몰려있구나. 대부분이 몰려있는데 내가 80점이면 난 잘하는 군에 속해 있겠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다 보지 않더라도 해석할 수 있게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삼포도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왜? 평균이라는 대표값이 그렇게 만능이 아니야. 되게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잖아.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삼포도에는 표준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자,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요? 편차 제곱들의 평균. 오케이?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루트 분산. 루트 분산. 그러니까 일단 삼포도는 분산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번호 2번 가볼게. 2번 가볼게. 자, 보자. 자, 다음 표는 하연인의 6회 턱걸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동안 개수를 안 알려주고 편차를 알려줬어. 마이너스 2, 3, x, 마이너스 3, 0, 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값을 구하자. 자, 편차의 합은 언제나 얼마라고요? 0이라고. 그래서 x는 얼마? 1이 나와야 돼. 3, 3 지워지고 마이너스 2랑 1이 만났으니까 1로 막아줘야지. 그래서 편차 x는 1이 됐다. 자, 분산 가볼게. 자,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요?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라고. 오케이. 편차 제곱들의 평균. 그래서 10, 20, 4를 6으로 나눈 4라고 하는 분산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요? 표준 편차 루트 분산이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깔끔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쉬워요? 쉽지만 집중해야 돼. 알겠지? 2-1번으로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2-1번. 네. 자, 5번은 같이 해볼게. 자, 문제가 5번 보니까 자, 5번 보니까 5개의 별량 6, 10, x, y, 7 평균이 7이고 분산이 2.8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십시오. 일단 이 평균이라는 힌트를 보고 먼저 문제를 풀면 이렇게 먼저 해보자. 약식으로 가자. 어차피 분산이니까 우리는 편차라는 개념을 꼭 구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편차를 미리 구해놓게. 마이너스 1이고요. 3이고요. x 마이너스 7이고요. y 마이너스 7이고요.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편차의 합은 언제나 얼마라고? 0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14 플러스 2는 0.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힌트가 x 더하기 y가 12라는 거를 구해올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요. 자, 두 번째가 분산이라는 힌트를 이용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2.8이래. 2.8이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10분의 28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5분의 14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그러면 분자 계산을 해보면 x-y의 제곱 4를 담당하면 되겠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쭉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 괜찮아? 그래요. 자, 그럼 이 부분을 구하는 거잖아. 최종 질문은 얘만 구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서 구해온 1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y제곱은 14 곱하기 12 마이너스 49가 2개 있고 더하기 4로 마무리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네. 저 계산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깔끔하게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겨볼게. 자, 우리가 지금 뭐 배웠어요? 평균 중앙 채빈값이라고 하는 대표값의 개념과 분산 표준편차라고 하는 삼포도의 개념 두 개를 배웠어요. 어렵지 않아. 근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끊임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좀 잘해야 돼. 오케이? 자, 넘겨봐. 자, 마지막 단원. 페이지 96쪽 가볼게요. 네. 96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상관관계 써 있죠? 그 내용이 끝이야. 이거를 뭐 남겨둘 필요가 없어. 내용이 너무 쉬워. 자, 이게 산점도라는 게 있거든. 먼저 산점도. 이게 뭐냐면 이 도는 그림이야. 그림이라고 해석을 하자. 오케이? 점을 산계되어 있다. 아까 우리가 산포도 이렇게 퍼진 산탄총 산계되어 있다. 퍼져 있다. 퍼지는 정도를 점으로 나타낸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료들을 점으로 쫙 펼쳐놨대. 그래서 자료값, 그러니까 별량들이 점으로 쫙 펼쳐놨대. 오케이?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수학 점수로 계속 얘기를 해보자. 수학 점수가 5점, 5점, 10점, 11점, 11점, 15점 뭐 이렇게 써있다고 치자. 이쪽이 점수와 뭐 인원 뭐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은 점수 뭐 이렇게 해볼까? 5점이 맞은 애가 인원. 그럼 2명이죠. 그러면 1명, 2명, 3명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5점짜리가 여기 있죠. 여기에 점이 하나 찍히겠죠. 5점이 2명이니까 그리고 10점이 1명이니까 여기 찍히고 11점도 2명이니까 여기 좀 찍힐 거고 15점이 1점이니까 여기 찍히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자료값들을 점으로 x, y축에 해당되는 점으로 찍어놓은 녀석을 우리가 산점도라고 합니다. 오케이? 우리 산점도를 보고 우리가 이 산점도의 경향성을 상관관계라고 불러요. x축과 y축의 상관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산점도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알기 쉽게 두 별량 x, y를 순서상처럼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찍었다. 이 녀석을 산점도라고 한다. 함수값 찍듯이 그냥 찍는 거야. 네. 상관관계는 내가 점을 한번 찍어봤어. 점을 찍어봤더니 점이 이렇게 찍혔대. 그러면 왠지 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느껴집니까? 얘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산점도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점이 찍혔대. 그럴 때에는 약간 좀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럼 얘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케이? 근데 양의 상관관계에서도 이렇게 완전히 강력하게 몰려있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반면에 양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이렇게 퍼져 있어. 이럴 땐 좀 약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네, 강력한 혹은 약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꼭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나요? 산점도에는 얘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모르겠죠? 모르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산점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강력한 거, 좀 약한 거, 그리고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거 이렇게로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한 장 넘겨서 필수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점이 찍혀 있대. 점은 내가 안 그릴 거야. 페이지 97쪽. 페이지 97쪽. 자, 필수 문제 1번. 보입니까? 자, 이거 딱 보니까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인 거. 그러면은 X축이 수학이고 Y축이 영어잖아. 그 80점과 80점을 이렇게 잘라. 그럼 수학이 80점 이상인 부분은 이쪽이죠. 그리고 영어가 80점 이상인 건 이쪽이죠. 겹치니까 이쪽에 있는 점을 세는 거야. 오케이? 이건 세는 거야. 그래서 80점, 80점으로 이렇게 선을 딱 그어. 그었습니까? 너 빨리 그으라고. 빨리 그어. 80점, 80점에 라인 그어. 그었어?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체크해. 그 점이 몇 개 나와요? 몇 개 나와? 4개 나옵니까? 4명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중간에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가 똑같은 학생은 요 선을 긋습니다. Y는 X선 그어. 이 선에 걸리는 애들이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가 똑같은 학생이야. 점세. 몇 개? 몇 명? 5명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수학 성적이 영어 성적보다 높은 학생은 잘 봐요. 자, 이게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높은 학생은 여기죠. 여기 있는 점을 세는 거야. 근데 여기서 높다라고 표현했지. 그럼 같은 애들은 높다에 포함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 선들은 뺍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 직선 밑에 있는 애들만 체크를 해요. 몇 명이라고 세야 돼? 몇 명이에요? 6명? 그럼 전체 분의 6명 곱하기 100. 15분의 15분의 6 곱하기 100. 이게 퍼센트를 의미하고 있죠. 됐습니까? 몇 퍼센트? 40%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필수 2번 가볼게. 필수 2번. 자, 기억은 양. 맞습니까? 니은은 디귿은 관계없다. 리을은 관계없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질문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낸 거는 기억 니은이 되겠죠?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니은과 리을은, 디귿과 리을은 모른다. 2-1번도 해볼게. 다음 중 두 별량에 대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을 나타낸다.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요? 음의 상관관계. 몇 번 같아요? 4번 같죠? 운동량이 늘어나면 비만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이죠.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돈과 성적은 나는 이게 음이 아니야? 이렇게 막 상상력으로 하면 돼. 선생님, 용돈이 늘어나면 용돈을 써야 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성적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상상하면 안 돼요. 알겠지? 이런 건 상관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상관관계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2번 하나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